한 분만 모실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서. 특별히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저녁 식사하시면서 거기서 조금 토론을 거기서 하도록 박수 한번. 네. 세 번째 제3주제 발표는 한국 위키피디아 협회 구은혜 이사께서 위키백과 위키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사님은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2007년에 위키백과 편집을 시작을 하셨고 2014년부터 현재 사단법인 한국위키미디어협회 이사 겸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5년에 위키마니아 장학생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회장님이 이거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나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 사무국장 구은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재인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협회 정회원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진 가져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시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여놓으실 줄 몰랐거든요. 이게 보정이 심하게 된 거라 가지고 예, 좀 저랑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위키백과 위키피디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를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사실 위키백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키백과에 있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위키백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위키백과 무엇이냐는 좀 짧게 넘어가고 위키백과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는 옆에 조그맣게 보면은 The Free Encyclopedi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을 들어가 보면 영어 위키백과, 한국어 위키백과도 쓰시지만 영어 위키백과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위키백과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The Free Encyclopedia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ree Encyclopedia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위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위키 프리, 그러니까 자유로운 공짜의 무료인데, 그러니까 공짜 백과사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키백과는 공짜이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도 ORG고 여기 광고도 없고요. 위키미디어 재단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이 먹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도 기부를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키미디어 재단도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위키백과 말고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위키라든지,
아니면은 제타 위키라든지, 뭐 제타 위키는 약간 좀 작은 위키니까, 아니면 DC 위키라든지, 좀 대부분의 위키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이트들은 대부분 위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요. 위키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쓴 글을 남이 삭제하거나 지울 수도 있다. 요런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약간 불편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어 위키백과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문서로 들어가서 별로 없지만 이 편집을 누르면, 지금 제가 로그인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도 이 편집을 누르게 되면 편집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박재인 교수님께 따로 보내드린 편집 시연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될 텐데, 내 편집을 누르면 이런 지금 창이 나오고요. 이런 창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은 초보자니까 시각 편집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호라는 부분에다가 뭐 링크를 걸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남이 이미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남이 이미 편집을 해놓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연호 문서를 내부적으로 링크를 걸어준다는 의미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호라는 문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편집이지만 굉장히 유용한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내가 링크를 걸어주니까 변한 거죠. 근데 원래 저는 로그인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눌러볼게요. 게시를 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상태였는데, 연호에 지금 링크가 안 걸린 상태였는데, 근데 내가 지금 편집한 부분은 연호에 링크가 걸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작지만 자잘한 편집도 할 수 있고, 아예 문서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위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대부분 위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웬사이클로피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키든 뭐 DC 위키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시면 위키피디아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이지만 이제 나무 위키를 한번 봅시다. 나무 위키는 어떻게 써 있냐면,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나무 위키는 이런 식으로, 나무 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백과사전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랑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여요. 근데 마치 조금 뭔가 이렇게 정보를 모아놓은 것들은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위키백과랑 굉장히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좀 논란이 있는 문서들을 보면,
이제 이런 문서들을 보면 봅시다. 뭐 이렇게 다른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여부 역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를 통한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특성상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관심 분야에 대한 얘기하고 이해의 대화 주제는 매우 지루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내용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어떤 오리지널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무 위키는 그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위키백과에서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위키백과에서 좀 추천하는 글의 형태라서 가져온 건데 읽어보시면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없고요. 대부분 전부 다 이 내용을 어디서 외부에서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번 출처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출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마치 이렇게 사전처럼은 되어 있지만 전혀 출처가 써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해서 쓴 건지 남이 연구해서 쓴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나의 개인적인 연구를 모아두는 곳이 아니고 남이 외부에 발표한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다. 큐레이팅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면은 13번 출처는 어디에서 왔고 14번 출처는 어디에서 왔고 7번 출처는 어디에서 왔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어야지만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래 공감의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 내가 이거를 요 부분 공감의 표현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관찰한 게 아니고 남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0번 출처, 요 부분이 10번 출처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키백과를 인용하지 말고 위키백과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쓰실 때는 위키백과를 인용하지 말고 이 지금 10번 출처에 있는 거를 찾아서 그래서 위키백과에 있는 걸 찾아서 거기 출처를 인용하시라. 이렇게 위키미디어 재단이나 저희 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요즘 실수 중에 하나는 위키백과나 아니면은 나무 위키를 출처로 삼아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는데 제일 안 좋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위키백과나 나무 위키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출처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논문을 작성할 때나 책을 낼 때나 이럴 때는 전부 편집 과정에서 감독이나 피어 리뷰라는 어떤 뭐랄까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들이 위키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냥 내가 올리는 즉시 노출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 쪽에서는 그런 출처들을 자비 출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비 출판이라는 것들은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감독
없이, 감독의 절차 없이 그냥 출판할 수 있는 것들을 자비 출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뢰도가 매우 낮다. 근데 유튜브든 트위터든 인스타그램이든 전부 위키백과에서는 자비 출판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키백과는 외부 출처가 있는 것들을 모으는 어떤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키백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문서의 품질을 평가할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을 때, 어떤 것들을 볼 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학생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얻은 인터넷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키백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서를 평가하느냐. 이제 첫 번째, 출처가 있느냐. 두 번째, 중립적으로 서술했느냐.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나무위키는 절대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키백과는 엄격하게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키백과 문서 평가 모델을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강조를 한 출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출처를 달면은 오케이입니다. 24번 출처, 10번 출처 다 있죠? 25번 출처, 9번 출처. 그래, 다 있네. 그럼 일단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준이 낮은 문서들이 있겠죠? 이걸 한번 볼까요? 이런 문서들은 전혀 볼 필요도 없죠. 이런 문서들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출처가 아주 미약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출처, 이런 내용 도대체 출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와서 썼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고 기사화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혀 안 된 사람이 위키백과를 믿고 기사화를 한 사례가 있는데, 혁주도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오보가 난 사례인데, 협죽도 독성을 보도할 때 청산가리의 독성이 6,000배에 달한다고 보도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가 위키백과를 보고 쓴 거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위키백과에 그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정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까 협죽도가 지금 수정이 되기 전 상태였거든요. 기사가 나갈 때쯤 이런 상태였는데, 보면은 분명히 독성의 위력은 청산가리 독성이 6,000배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인데 위키백과에 써 있다고 이게 과연 신뢰도가 높은 상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지금 보면은 분명히 지금 옆에 출처 필요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경고 틀이 달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어떤 비판적인 사고 없이 바로 6,000배라고 그냥 기사화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딴 데서 보고 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봤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써 있으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출처 필요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신뢰할 수 없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다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지금 출처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출처도 지금 조금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요 부분은 전혀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쳐졌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쳐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산가리 반수치 사량은 설치류가 없을 때 섭취했을 때 뭐뭐고 6,000배라는 표현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보도된 이후에. 그래서 아주 위키백과든 어떤 위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이든 심지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자료들은 자기가 그냥 자비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위키백과의 어떤 그러면은 GMS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전문가들이 쓰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도를 담보할 수가 있겠느냐, 백과사전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부 출처를 달아라. 외부에서 출처를 달고 그 출처가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볼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출처들이 전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까 계속 강조를 해줬지만 이제 원칙상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검증과 편집상의 감독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출판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거는 어떤 동료 평가가 된 논문들, 그 다음에 굉장히 대학 수준의 교과서, 명망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저작물, 출판물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인터넷에 나무위키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보를 요즘 많이 내고는 있지만 뉴스 명망 있는 어떤 뉴스 언론사에서 생산된 뉴스들, 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뉴스라든지 BBC에서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글들을 보면은 전부 출처를 달아놓고 있고 이 출처들이 위키백과에 요구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위키백과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높은 출처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아래에서 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이제 이 내용을 보실 때 이런 출처를 달았냐 달지 않았냐 아니면은 출처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 요 출처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처가 신뢰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키백과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중립적인 시각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출처들을 다양하게 모았잖아요.
다양하게 모았는데 그 출처들을 어떤 시각에서 정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는 엄격하게 중립성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립성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중립성을 지키는 문서라는 게 편향된 문서보다 재밌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내용을 쓴 게 더 재밌지, 이렇게 엄격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중립적으로 쓴 글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키백과는 그러기 위해서 중립성을 지키고 비영리 상태인 겁니다. 이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게 두 가지 이제 시각이 굉장히 충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어떤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냐, 아니면은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냐,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뭐랄까요, 대립되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표제어 자체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립성을 지켜서 이 표제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보기에는 이게 무슨 중립성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위키를 보면은 아, 이게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표제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무 위키 같은 경우에는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키 한번 보겠습니다. 페미 위키라고 또 위키가 있어요. 딱 위키 보시면 어떤, 지금 새 위키가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표제어에서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페미 위키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작성되는 위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강남역 여성 표적 살인 사건이라고 아예 그냥 표제어에서부터 이 시각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나무 위키는 일단 표제어에서 묻지마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찰의 시각을 먼저 지지를 하되 여성주의 혐오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관점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역 살인 사건과 이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 막 주장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경찰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아예 싹 다 지우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싹 다 지우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키백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이제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다른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여성 혐오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몰아갈 목적으로 문서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수정했다. 근데 이제 위키백과는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너의 개인 의견을 삽입하지 말고 외부 출처가 있는 주장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밑에 답변이 달렸죠. 그러니까 외부 출처가 있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는 이런 식으로 어떤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편집자의 편향 없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 발표 전에 했던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민족적이고 국수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키백과는 엄격하게 중립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보기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영어 위키백과 특히 영어 위키백과의 중립성을 보면은 독도 같은 경우에는 리앙쿠르트 암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위키백과는 그거를 받아두지 않습니다. 볼까요? 한국어 위키백과는 독도로 하고 나와 있는데 영어 위키백과는 지금 독도라고 써여 있지 않고 리앙쿠르트 암초라는 그런 지금 표제어를 선택을 하고 있고 다케시마라고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충돌하는 표제어가 있다면은 세 개의 만약에 충돌한 표제어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제3의 표제어가 중립적이라면 제3의 표제어를 중립적인 표제어를 쓴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영어 위키백과 한국이 독도라는 걸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영어 위키백과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영어 위키백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독도라는 표제도 쓰지 않고 다케시마라는 표제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위키백과를 쓰실 때는. 왜냐면은 저한테도 가끔 모 단체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 단체는 그거를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뭐 좀 민족주의적으로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영어 위키백과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영어 위키백과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로 바뀌려면 확실하게 영어 위키백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국제적으로 독도라는 명칭이 확정이 돼야지만 아마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가서 토크에다가 말을 한들 아마 그냥 잠궈놓기만 할 뿐이지 얘기를 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맞네요. 네, 이쪽. 네. 네, 네, 네. 네. 그게 지금 그걸 자료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표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백과사전 표저를 볼까요? 한국어는 60만 가까이 되고 영어 위키백과 400만 넘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을 걸려도 읽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독도라고 해놨잖아요. 일본에서 일본말로 쓴 거는 다케시마라고 됐을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중립성에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키면은 리앙쿠르트 암초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리앙쿠르트 암초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 겁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한국어의 지금 언중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립성이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해도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시 오브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영어 언중이 아마 압도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동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 언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그럼 영어를 쓰는 거는 미국도 쓰지만 영국도 쓰거든요. 예. 그럼 그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아,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언어적인 갈등부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영어 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뭐 컬러라는 예를 들어서 스펠링이 있잖아요. 컬러라는 스펠링이 영국식하고 미국식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은 먼저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컬러를 영국식으로 먼저 쓰면은 그걸로 쓰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영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뭐 갈등이 있다? 글쎄요. 그런 게 있다면은 철저하게 아마 중립성을 조금 지켜가면서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립성이라는 게 그게 제가 그 국제적인 사례를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설명드리기가 약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이 네. 독도를 네.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영어로 기술해가지고 예. 미국 쪽에다가 그 영어 거기다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누가 막아요? 일단 되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편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뭘 편집했는지 잊어버렸네. 지금 이 사람이 반기문 지금 형익인가? 이 사람이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지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싹 지워버렸네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복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편집 취소로 이렇게 복구. 남이 쓴 걸요. 네, 남이 지운 거나 남이 쓴 거를 예전 버전으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시 또 지껏 또 하면. 자기 것 또 하면은 그게 분쟁이 됩니다. 그게 분쟁이 되어서 일단은 토론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토론방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영어 외국인이랑 이렇게 한 번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편집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일단 관리자가 와서 잠궈버립니다. 대부분은 편집을 못하게, 누군가가 편집 못하게 잠그고. 혹시 이사님은 그런 편집권이나 이런 거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은? 저도 예전에 많이 그런 걸 겪었죠. 편집 분쟁을. 우리나라에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한국어 위키백과예요? 네. 한국어 위키백과에 지금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그런 권한을, 문서를 편집 못하게 잠글 수 있는 권한이나 아니면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관리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17명, 지금 틈틈이 활동하는 애들 9명, 최근 활동하는 애들 1명, 그러니까 한 27명 정도 있네요. 네,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은 관리자가 와가지고 너 토론방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해라,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스스로
이제 우리 토론으로 가자, 일단은 토론으로 가서 해결을 하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은 토론을 하게 돼요. 위키에서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토론을 통하지 않으면은, 토론을 통하지 않고 문서를 내가 무작정하고 막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작정하고 문서를 수정하면 관리자가 와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승낙에서는 low privacy 말이거든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는데 누가 먼저 사용해서 보고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리앙프트도 그래서 국제에 보고한 거는 왜 그거가 먼저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받기 심하면 나중에 그 이제 우리가 딴딴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 거고 그 전에 그래서 국제 지리학회인데 리앙프트라는 말이 먼저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있는 거 그런 규칙 같은 거 없어요?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키백과는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초초가 아. 내가 있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 위키백과에서 먼저 보고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가장 세 가지 표제어 중에 제일 중립적인 표제를 선택해서 한 겁니다. 아까도 강남역 살인 사건도 먼저는 위키백과에서는 제일 먼저 등재됐을 때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등재가 됐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먼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중립적인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게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 뭐 지금 그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표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지금 그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용산 참사라는 지금 표제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표제어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어떤 거를 사용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위키백과에서는 중립적인 표제어냐 아니냐, 아니면은 또 어떤 표제어 갈등이 있냐면은, 그러면은 대표 표제어가 뭐냐, 이런 것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대표 김정은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김정은 지금 이 동호미어를 보면은 이 사람 대표 표제어가 아닌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옆에 가로를 붙여주고 어떤 서술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원래는 김정은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김정은이 지금 대두되기 전에는 원래 이 사람이 대표 표제어였어요. 이 여자 김정은이 대표 표제어라서 이 사람이 더 유명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제를 정할 때 대표 표제어, 지금 김정은이라는 이 이름이 어떨 때 제일 많이 사용되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단어를 쓸 때 그러니까 어떤 인터내셔널 로우 코드 이런 식으로 그런 어느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냐. 일정한 기준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했는데 다른 김정은이가 나왔으니까 가로 열고 벼라고 썼다. 그렇다면 이름을 칠 때 우리가 같은 이름이 나올 때는 옆에다 뭐 붙인다든지 그런 기한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표제어 규약 지금 설명하기가 예. 세계적으로 예. 그런 데서 이렇게 기준이죠. 표제어의 일단 제일 표제어 기준은 중립성. 그다음에 근데 중립성은 누가 결정하냐? 그러니까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 토론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토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랑 지금
뭐가 뭐냐 이렇게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지금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는 아,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그런 지금 표저에 대해서 만약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표저를 두고 갈등이 있어요. 이게 중립적인 표저냐 아니면 더 유명한 표저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으면 일단 토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토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토론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선생님이랑만 저랑 선생님이랑만 토론 붙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른 사람이 토론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토론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총이라는 의견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하면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고 국내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기준이 아, 총이라는 기준, 컨센서스라는 기준은 위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총이라는 컨센서스라는 의견 의사 결정 방법을 쓰고요. 한국어 위키백과도 총이라고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근데 총이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만장일치인데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만장일치인데 소극적인 만장일치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고 선생님은 짬뽕을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만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짬뽕 먹을 사람, 짜장면 먹을 사람 그러면은 다수결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선호하는 거를 시키겠죠. 뭐 짜장면을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짜장면을 시키겠죠. 근데 여기에서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인데 전부 손을 들었어요. 뭐 북한같이. 그러면은 짜장면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 국가폭력이라고 쓰는 거는 참 불편하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때 죽은 사람을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은 학살자냐 희생자냐 그랬을 때 학살 희생 이렇게 하면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무 위키가 쓴다. 위키에 쓴다 그러면 그걸 학살로 쓸 거냐 희생으로 쓸 거냐.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우익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내가면 우리 그 희생으로 써야 돼. 그렇지 않고 진보 좌파 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학살이야 이렇게 나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위키백과는 지금 소극적인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시킬까 이러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짜장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위키에다가 썼어요. 국가폭력이라는 말이. 근데 국가폭력이 누군가가 불편해. 그럼 와가지고 이거 중립적인 서술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토론장으로 갑니다. 토론장으로 가가지고 토론을 붙어요. 토론을 붙는데 그 사람이 둘이 붙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국가폭력이라는 말이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총의가 모였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러다 우리가 보통 국가폭력 때는 네. 그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폭력이라고 한다. 공권력이 정부에서 벗어나면 그게 네, 네. 국가폭력. 그런데 그걸 쓰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다. 그랬을 때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준이 그런 정의, 네. 그런 정의가 있고 아. 기준이 되잖아. 그리고 나무 위키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두막루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개를 들려드릴게요. 두막루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사에서 두막루가 한국사냐, 한국의 역사냐, 중국의 역사냐 이거 가지고 붙은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주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 한국 뭐 부역의 유민이 세운 나라래요. 근데 이게 한국의 역사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운 거예요. 이거를 집어 넣느냐 안 집어 넣느냐 가지고. 그런데 토론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래서 증거를 가져와라. 내가 설득될 수 있게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싸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신뢰도 높은 증거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학술지나 아니면은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왔어요. 이 아사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증거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결국에 이겨가지고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침묵했어요. 침묵하면 이 사람이 아사달이 이긴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제기할 때까지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진실에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에 반대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저것도 어떻게 되면 위키가 이게 이제 싸우게 되면은 독도 같이 흘러갈 공산이 큰데 그 리앙크루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래작이 배예요. 고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멜 표류기에 아마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섬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그거를 그 배 이름을 따서 붙인 거거든요. 옛날에. 근데 일본 사람이 다케시마라 그러고 한국 사람은 독도라고 서로 싸우면은 그 중재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만장일치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편들어 줄 일은 없고 그냥 리앙크루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위키에서 특히 영어 위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문서들 아니면 초보자가 편집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사실 그런 오류가 아니면 중립성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중립성을 위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번 이상 편집하는 애들이 5,000명이 넘어요. 이런 맞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어 위키백과도 한 달에 100번 이상 편집하는 애들이 1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위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매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아주 잘못된 정보가나 아니면 중립성을 위반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위키는 양으로 이렇게 사람의 양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될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풀어나 보니까 된다. 라 증명이 된 거죠. 자, 네. 대만호까지도 한국 땅이라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도는 이야기도 못해요. 대만호가 이 옛날 그 지도 보고 일부하고 바쁘고 그래서 너무 갈고 없는 땅이라는 생각. 예. 그래서 일설에는 일본 사람들이 왜 독도를 자꾸 건드리냐면 대마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는 거죠. 너무 재밌죠. 저기 보니까 어느 사건에 출처를 예, 시간. 있고 분명하지 않는 자료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 편집자가 출처가 분명하면은 어느 신문사 보고 뭐 이렇게 방송사 미디어 보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런 정보는 있어야 되잖아요. 출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뉴스를 인용할 때는 저명한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뉴스들 아니면은 뭐 전국지에서 나온 뉴스들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출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언론들 있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 막 이런 것들은 매우 신뢰도가 낮아서
사실 그런 것들은 인용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 얘기가 나오면 그 쌀이 아크로다고 하는 측에서 기도의 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봐라 외국에서 나온 그 저명한 아케올로지라고 하는 책에 그 지도에 한국 쌀이 있다. 근데 그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집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케올로지라는 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론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반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키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 아키올로지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다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학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제적인 예. 학술지를 하니까 학술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단 말이야. 영어, 불어, 독일어 그걸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걸로 매치해서 어떤 폼이 있는데 그 안에 딱 맞춰 써야지만 그게 인정한다. 그게 제가 아키올로지라는 게 뭔지 사실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책 자체가 자비 출판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뭐 물이 살아있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쓴 책이라면은 신뢰도가 낮은 책으로 판단해서 아예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 우리 정리할까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워낙 너무 이게 연기여서 재미있는 주제라서 질문도 굉장히 많고 식사하면서 같이 가실 거죠? 아 예. 제가 가서 가려고 조금- 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갈 네.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고서 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옳은 내용으로 진화를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정반합의 순서를 쭉 해가지고 네. 점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미흡한 게 많겠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네, 정보의 바다 일종이 그렇죠. 정크가 많거든요. 글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랩업을 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떤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위키백과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터러시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걸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 리터러시가 중요하기도 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가 여기 있잖아요. 예, 개인 정보긴 하지만 뭐 이게 써야할지 몰랐었지만 어쨌든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강의 개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